안녕하세요. 히코서 형사입니다. 오늘 스몰 토크는 김현종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게임 관련된 서밋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해당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초에 했던 AI 앤 게이밍 리서치 서밋입니다. AI 앤 게이밍 리서치 서밋에서는 이제 뭐 AI나 게이밍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게임 관련 내용들을 토론하고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이제 뭐 AI나 게임 중에서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출 분야는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입니다. 아무래도 후디니 쪽, 저희 쪽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쪽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일단 이 지금 보고 계신 오토메이티드 그 피처리즘 인 디지털 게임 프로덕션이라는 그 스피커 이 발표 내용이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의 개요 네. 같은 느낌이어서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은 GDC 2005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비용이나 생산성 문제로 디자이너들이나 아티스트들의 작업이 자동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제 발표가 있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레벨, 맵,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시저럴 모델링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CG 관련된 것만 하고 있지만 이제 게임 제작 개발 전반적으로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PCG 이슈가 굉장히 다양한 전 분야에 걸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슈가 있느냐 하면 효율성, 그리고 계속 컨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해야 하는 게임 서비스적인 측면,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계속 다른 새로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제작사가 한계를 느껴서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PCG와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모드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서 또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GDC에서 최근 5년간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에 대한 토크가 5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그리고 이런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한 스피커들이 대규모 트리플 A 게임 제작자부터 인디 연구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다 있었다고 하고요. 그럼 이런 발표를 하시는 분들의 분야는 어딘가 하면 툴을 만드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 테크니컬 아티스트, 설계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작곡가까지, 그리고 프로듀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장르도 다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PCG의 포커스는 아티스트가 더 아트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시저럴 툴즈를 만들다 보니까 예전의 작업 방식에서 프로시저럴한 작업 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툴을 만드는 사람과 툴을 사용하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동화를 하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7년에 사이드 이펙트에서 발표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뭐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자동화를 시켜주면 아티스트들은 이제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이제 예술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분업화죠. 예, 분업화에 대해서 이제 2017년에 언급을 이제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도 다른 스피커께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제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이제 툴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만들어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제 아티스트들은 재밌는 아트에 집중을 하고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런 분업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업화 새로운 파이프라인 도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수동으로 더 해야 될 일도 생겼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벨 오브 디테일 같은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면 개수를 줄여주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하면서 자동화가 아무래도 100% 완벽하진 않으니까 이게 뭐 면에 구멍이 난 건 없는지 이게 자동화가 잘 됐는지 마지막 감수 같은 걸 이제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던 일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이 더 필요해지는 이슈들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그 유비소프트 발표에 의하면 이게 자동화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동화를 해야 되고 손으로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다 너무 뒤섞여 있어서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뭐 이제 유비소프트 발표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다 하나씩 매뉴얼 컨트롤 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제 컨트롤 할 건 하고 자동화 할 건 하고 하면 뭐 결과가 잘 나온다. 이런 좀 실용적인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BCG에 대한 이야기들의 주제가 실용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어떤 발표를 해주셨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프로시저럴하게 계속 레벨을 생성하고 해서 직접 게임을 해보면 이 맵이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할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PCG를 만들어야겠다. 예, 뭐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PCG는 크런치를 줄이는데 좋다. 야근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PCG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게임 서비스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뭔가 창의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뭐 이런 좀 무리해서 요약을 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MS 서밋의 특징이 이제 마지막에 그 오퍼튜니티와 챌린지를 하나씩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퍼튜니티는 우리가 자동화 도구를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이 일에 더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제공을 해주는지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은 그 스팀이라고 해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그 아트 매스 뭐 이렇게 융합하는 교육 이슈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스팀 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PCG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실무적인 어려움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이게 지금 이 페이퍼가 1990년도에서 인용을 했다고 하니까 아티스트와 엔지니어 간의 괴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계속 알고리즘 같은 거를 공부하고 더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는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더 아티스트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PCG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개요, 이제 개론처럼 좀 왜 PCG가 필요한지 그리고 PCG 추세가 어떻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스피커 발표분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게임 제작에 있어서 PCG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약본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게임 스토리나 퀘스트 같은 것들을 PCG로 생성을 하는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레벨 디자인 같은 것들 좀 이런 건 좀 익숙하시겠죠. PCG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요즘 이슈죠. 이제 그 PCG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AI,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을 PCG에 같이 녹여내는 이슈들도 올해 서밋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네레이션의 뭐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엘더 스크롤 2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예. 오래돼서 이제 최근에는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노맨즈 스카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디자인 같은 것들을 PCG로 뭐 이제 테스트 해보시고 하면서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아나스타샤 오프라라고 레이크하우스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작년쯤에 이제 그 엠바크 스튜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서밋에서 직접 오디오 커멘터리로 소개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제 그 왼쪽에 위에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파란색 화살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전체 이제 일하는 비율이 이제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코드가 안 돼요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코드가 안 돼요 하는 부분 자동화하고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었는데 이 자동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시간으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의 결과인 스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요즘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바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보이고 고양이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직접 마우스로 돌을 하나 심으면 고양이가 그걸 보고 옆 동네에다가 지금 내가 만든 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생성을 해줍니다. 보시면 잔디를 사람이 심었죠. 고양이가 그걸 보고 비슷하게 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인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발표입니다.
일단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서로의 거리를 정의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1m가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고양이는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1m 떨어져 있을 때, 3m 떨어져 있을 때, 딱 같이 붙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점을 찍어가지고 언제 가장 행복한지 결과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3차원이 되면은, 그리고 또 이 고양이의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랜덤한 방향으로도 제작을 해보고 목적을 가지고 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몬테카를로 솔루션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MCMC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솔루션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제 뭐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충분히 좋으면 말 그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쓸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은 리얼타임이다. 리얼타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를. 목표는 이제 1m의 간격을 유지하는 걸로 두 고양이가. 이걸 이제 수치화 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용하는 유저가, 그러니까 아까 마우스 커서를 직접 만드는 게 이제 이그젠플이 될 거고, 이제 예제가 뭐 A랑 B가 될 텐데, 유저가 만든 거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뭐 수치를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셨다고 하고, 만약에 이런 뭐 모래성을 쌓는 게 목표다 이러면은 뭐 해변에 모래성을 쌓으려면은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하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그럼 이제 와인스타인 디스턴스를 동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집 주변에는 주로 풀들이 있고 나무는 한 그루 정도 있고 뭐 풀 주변에는 항상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주변에는 뭐가 있다는 룰을 정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각 그 엘리먼트마다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그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스텝이 1000, 2000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계속 그 몬테칼로로 이제 생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일렬로 만들고 랜덤하게 안 만들고 그래서 등방성이냐 이방성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 웨절스타인의 슬라이스드 방법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요약하자면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을 할 때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들을 가지고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발표 내용이었고요.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이었는지는 영상에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이 뭐 그 스위스 칼처럼 다양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원클릭으로 다 끝나는 그런 목표가 좋았다.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마인크래프트로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을 만든 사례인데요. 일단 아까 그 목표 없는 프로시저럴 생성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기준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뭐 미적으로 어떤지, 내러티브가 이제 게임에 잘 맞는지, 기능은 잘 하는지 이런 척에 맞춰서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정말 프로시저럴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이제 겐이라고 해서 딥러닝으로 학습한, 그러니까 시티 제너레이션을 학습한 걸 가지고 자동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생성을 했다고 하고요. 깃허브에 공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건물 생성을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으로 시멘틱하게 하는 건축적인 방법에 대한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레벨 생성을 한 그런 사례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웨이브 펑션 컬랩스라고 해서 저희가 랩스툴즈 할 때 소개시켜 드렸죠. 후디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림 파일을 넣어주면 그 패턴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계속 생성을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시티즌 사이언스도 동원하고 정말 디스코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토론도 많이 하고 논문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하고 영상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례로 이번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인데요. 네. 아마 규모만으로 보면 가장 거대한 프로시저럴 컨텐츠 생성. 전 지구를 만들잖아요, 거의. 네. 전 지구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한 가지 방법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위성 촬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위성 촬영을 해도 그 위성 촬영을 가지고 거리별로 방법별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받아왔다고 하시고요. 당연히 빅맵부터 해서 MS의 클라우드 서버부터 해서 데이터가 페타바이트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 촬영,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해서 위성차를 이용해서 다른 각도의 평면 사진들을 입체적으로 3D로 만들어주는 기술도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이제 일반 2D 촬영에서 3D로 바꿔주는 이 서비스를 해주는 오스트레일리아인가 회사가 있다고 해요. 거기 회사랑 이제 협력을 해서 오스트리아네요. 지금 보고 계신 도시는 협력을 해서 같이 생성을 했다고 하시고요. 블랙샤크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 평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3D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링을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붕 같은 것도 이제 게임에 쓸 수 있게 최적화도 하시고 이런 논문, 아까 소개시켜드린 논문이랑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성이 되면 그렇게 이제 수십 채, 수백 채, 수천 채 생성을 하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실시간 기상 정보 서비스 업체와 제휴해서 이제 기상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프로시저럴 컨텐츠 제너레이션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이 구름 볼륨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기상 관측 데이터에 맞춰서 생성을 해주고요. 날씨에 따라서 또 실시간으로 바뀌고, 이제 그동안 3D로 이미지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은 이제 있었죠. 구글 어스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지구 전체를 해주는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거는 아마 빙인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했냐고 하면 뭐 이제 나무는 초록색, 건물은 빨간색, 뭐 공항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별로 나눠서 학습을 하고 뭐 작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정교하고 양도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네. 다른 데는 몰라도 공항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작업을 아, 하셨다고 합니다.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다고 하시네요. 규모가 엄청나네요. 아, 네. 예. 지금 보고 계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마 이게 바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행기 게임이니까 네. 터뷸런스에 의해서 기체가 흔들리고 바람 속도의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프로시저럴 컨텐츠가 단순히 뭐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델링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많다는 걸 이번 서밋을 통해서 예,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굉장히 자본이 빵빵한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뭔가 스피커들을 많이 조빙을 하셔가지고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좋네요. GDC에서도 뭐 좋은 것들 많이 발표되지만 예, 좋은 내용 공유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스몰 토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